수업 시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이 함께하는 국어 시간 시작할 준비 됐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는 글쓰기라는 단원을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설명 방법을 이해하고 효과와 적절성도 판단해봤고 글쓰기 과정에 따라서 계획, 생성, 자료 조사까지 다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어떤 내용을 나갈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까 나눠줬던 학습지에 적혀있는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첫 번째,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상의 특성에 맞는 이러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쓸 수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사례를 준비해봤는데요. 선생님 친구 중에 호주에 살고 있는 알렉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호주에 살아서 사과라는 과일이 뭔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렉스에게 사과라는 과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사과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다양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알렉스에게 사과의 모습에 집중해서 소개를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과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지금 철수가 대답해 준 것처럼 사과의 모습에 집중하면 사과는 빨간색이에요. 사과는 껍데기가 있고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런 겉모습에 집중해서 묘사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선생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사과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부사도 있고 홍국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품종에 집중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지혜가 대답해 준 것처럼 그 품종이 무엇이 있는지 쭉 늘어놓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었어요. 잘 대답해 줬어요. 이렇게 쭉 늘어놓는 거를 나열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과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소개하고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다양한 설명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만약에 알렉스에게 사과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글을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과를 통해서 오늘 배울 목표가 뭔지 조금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활동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습지에 앞면을 보면 자료 1과 자료 2라는 두 편의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료 1에는 자료 2를 볼게요. 자료 2에는 올바른 콘택트 렌즈 사용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 1은 그 글을 쓸 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글을 썼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참고했던 자료와 참고해서 쓴 글을 가져와 보았어요. 이걸 읽고 이제 우리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해 볼 건데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료 1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참고 자료 옆에 쓰려는 내용 그리고 쓴 글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우리는 이 빈칸을 채우면서 자료 1과 자료 2를 읽어볼 거예요. 이 자료 1이 참고 자료가 어떤 내용을 쓰려고 참고한 걸까 생각하면서 쓰려는 내용에 있는 가와 나를 채워볼게요. 그러고 나서 자료 2를 함께 읽으면서 이 내용을 채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뭘 하면 될지 여러분 이해가 되었나요? 좋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료 2와 자료 1을 참고하면서 읽으면서 가와 나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15분 정도 시간을 주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네, 그러면 15분 시작해 볼게요.
필로듬의 철수는 지금 자료 1과 2를 읽는데 어려운 점이 있나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어떤 내용을 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사전에 나와 있는 어려운 용어들이어서 이 쓰려는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자료 1이 자료 2를 쓰기 위해 참고한 자료라고 했잖아요. 자료 2를 먼저 보고 이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자료 2에 어디에서 드러나 있는지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이 표준국어 대사전의 내용이 자료 2에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도록 해요. 좋아요. 우리 활동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었어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나요?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료 1회에 나와 있는 그 가와 나의 빈칸이 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가의 빈칸이 뭔지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가에 나와 있는 빈칸은 소프트 렌즈와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하드 콘택트 렌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라고 지혜가 말해 주었어요. 그러면 맞아요. 소프트 렌즈, 하드 렌즈 이렇게 두 종류의 렌즈가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지혜의 생각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덧붙여 보도록 해요. 이 소프트 렌즈와 하드 렌즈가 어떤 렌즈들인가요? 다시 말해서 이게 같은 렌즈인가요? 다른 렌즈인가요? 맞아요. 영수가 말해준 것처럼 두 개가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했나요? 영수가 이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찾아줬어요. 산소 투과성 그리고 이물감 이런 측면에서 소프트 렌즈와 하드 렌즈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지혜가 말해준 것과 영수가 말해준 것을 잘 합해 보도록 해요. 두 친구의 생각을 합하면 이 자료 2의 글쓴이는 어떤 내용을 쓰려고 했던 걸까요? 지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잘 대답해 주셨어요. 소프트 렌즈와 하드 렌즈를 공통점을 얘기하고 차이점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 부분을 채워보도록 해요. 나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기 현지가 말해주겠다고 하는데요. 현지가 말하기를 잘못된 렌즈를 착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쓰려고 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었네요. 맞아요. 렌즈를 잘못 착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점이 몇 가지나? 세 가지나 이 포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내용, 안구건조증, 각막 손상, 감염 각막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와 나의 내용들을 잘 채워줬습니다. 이제 그거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자료 2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 2가 어떤 제목이었죠? 맞아요. 올바른 콘택트 렌즈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었죠. 올바른 콘택트 렌즈 사용법에 대해서 아마 설명해 주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설명 방법들이 이 문단마다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료 2를 읽어보긴 했지만 한 번 더 재빨리 훑어보면서 문단마다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나 그거를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료 2를 아까 다 읽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모든 활동으로
모든 친구들끼리 머리를 맞대어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10분 정도 시간을 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10분의 시간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활동 시간이 모두 끝났어요. 혹시 시간이 더 부족하다는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문단부터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를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1문단에는 어떤 방법이 쓰였을까요? 3문단에서 얘기해 주기를 선생님 저는 저희 모두는요 콘택트 렌즈가 뭔지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와, 1문단의 내용을 잘 찾아주었어요. 그러면 콘택트 렌즈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맞아요. 정의하기 방법. 정의라는 설명 방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2문단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죠? 맞아요. 지금 5문단에서 잘 발표해 주었는데요.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하는지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렌즈를 무엇에 따라서 선택한다고 했죠? 맞아요. 지금 누님께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안구의 모양, 사용 주기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다양한 렌즈가 있대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방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렌즈들을 나눠놓고 있어요. 그런 방법을 우리는 구분한다, 구분의 방법이 쓰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와, 이제 마지막으로 5문단까지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5문단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사용법을 알아봤고 그 태도를 지금 다시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1문단에서 얘기하기를 이런 태도 저런 태도를 다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다양한 태도를 늘어놓은 것 같아요. 그 늘어놓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열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라고 말할 수 있었죠. 와, 여러분들이 자료 1과 2를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잘 읽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까지 잘 달성했다고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쳐줄게요.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대상의 특성에 맞게 어떤 설명 방법이 있는지까지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그 방법을 적용해서 글을 써봐야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무작정 그냥 글을 쓰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 읽었던 이 자료 1과 2를 활용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자료 2에 글쓴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1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자료 2라는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자료 1에 나와 있는 가와 나를 찾았죠. 그렇다면 이제 다, 나 부분에 집중을 해서 어떤 글을 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선생님 갑자기 지금 글 쓰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 부분을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가 부분에 어떤 내용을 찾았었죠? 맞아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하드 콘택트 렌즈가 있었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도 해보고 대조도 해보고 그런 내용으로 글을 쓸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활용해서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선생님이 생각해봤어요. 선생님이 생각해봤는데 이 다가 지금 어디에 있죠? 맞아요. 다가 2문단에 들어있어요. 2문단에서 본인에게 맞는 렌즈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본인에게 맞는 렌즈를 아까 말했던 산소 투과성 그리고 이물감
거리감 등의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 렌즈가 차이점이 있었죠. 선생님이라면 이 두 렌즈를 구분짓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렌즈를 선택한다. 그런 내용으로 다를 써봤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리가 찾았던 이 가나의 내용으로 아,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되겠구나 하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라 부분을 이 나를 바탕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모둠으로 앉아있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모둠 활동으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1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모둠에서는 지금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이 라를 쓸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만 써야 되는 거냐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어떤 글을 쓸지도 생각해보고 그걸 쓰기 위해서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겠죠. 우리가 계속 설명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기 때문이니까요. 지금 이 모둠에서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다른 모둠에게도 얘기해줘도 괜찮을까요? 고마워요. 자, 여러분 지금 다른 모둠에서 좋은 질문을 하나 해줬어요. 이 자료 1에 라를 채울 때 이 라에 들어갈 내용만 채우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물론 그래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쓸까? 그걸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쓴 글과 거기에 어떤 설명 방법을 쓸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선생님은 아까 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이거에 따라서 렌즈를 선택한다 했으니까 어떤 설명 방법?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그런 방법을 써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활동을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활동 시간이 모두 끝났어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모둠이 있을까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라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이 모둠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이 렌즈의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눈이 아프게 될 거예요. 실명, 시력 저하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잘못된 사용, 부작용. 그러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떤 설명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둠이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군요. 그러면 이 모둠의 생각을 같이 더 발전시켜 볼 다른 모둠이 있을까요? 와, 저기 4모둠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 저희 모둠이 이 참고 자료를 보니까 3개의 질병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병들을 나열도 하지만 각 질병들을 소개해 줄 것 같아요. 정의해 줄 것 같아요. 라고 답해 주었어요. 이상입니다.